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오늘은 탄탄한 형태력을 기반으로 밀리터리 장르를 작업을 하고 계시는 박진강 작가님 모시고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는 긴장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또 시작하니까 좀 다르네요. 시간이 다른가요? 그냥 풀어야지. 오늘 세미나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제가 그렸던 자료들 위주로 실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메카닉을 그릴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게임 장르를 만드냐에 따라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는지 실무 관련 그리고 작업 관련 내용을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류탄을 회사에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게임 배경이 너무 미래도 아니고 사이버펑크 2077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미래거든요. 게임의 배경이. 이게 경기였어요. 스포츠 경기인데 서로 총을 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퇴장되는 식의 느낌의 게임이었거든요. 수류탄도 약간 좀 경기적으로 보이면서 전자제품 매장에 한 킬에 못 쳐져 있을 정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요구하셨거든요. 밀리터림으로 그렸을 때 투박한 느낌보다는 손에 들었을 때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에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주황색 부분 두 개 있잖아요.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네. 수류탄 만든 제조사 로고를 집어넣는다던가 봤을 때 유저들 눈이 즐거울 수 있게. FPS 게임이나 슈팅 게임 장르 할 때 보면은 총이랑 내가 들고 있는 손 그런 것 때문에 화면이 다 가려져 버리거든요. 다른 게임 할 때보다 FPS 게임 쪽을 하는 게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칼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디자인도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데칼? 데칼? 스티커. 단어도 몰라가지고 제가 데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스티커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거 보통 통틀어서 데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연막탄인데 원래 들으면 연막탄이 깡통 속에 가스를 넣어놓고 부탄가스 터지듯이 그 안에 있는 연막 봉제가 나오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푸시식 하는 연막탄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또 약간 재미가 없을까봐 방향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픽카드 쿨러 같은 거를 옆에 박아서 여기서 이제 연기가 뿔뿔뿔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핀 같은 것도 좀 더 미래적으로 볼 수 있게 보면은 명찰같이 이렇게 비닐로 달아놨거든요. 하지만 이건 경기용 수류탄이다 보니까 좀 더 캐주얼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건 판매하는 물건이구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게 이런 거 데칼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워존 같은 거 치면 루팅박스예요. 클릭을 하면은 좌우로 쭉 벌어지면서 무기가 4종류 정도 나오는 거죠. 아이템이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 보시면은 아마 거기서도 원통형 통이 열리면서 4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레퍼런스로 보여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자동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쓰는 약간 수레차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를 덜어내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유압 프레스랑 서스펜션을 주고 상자를 올린 거거든요. 이런 상자들이 게임 속에 수십 개가 뿌려지는데 리소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캐릭터 무슨 판토마임 하는 것처럼 렉이 엄청나게 걸려버리거든요. 그죠. 네. 최적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아. 타협을 하는 거지. 이게 애니메이터 분이랑 또 모델러 분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들을 수 있는 거는 말이라든지 텍스트 몇 초 안에 움직인다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던가 아니면 계속 불러가지고 애니메이터님 잠깐 보시면은 이거 3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초는 너무 적소. 4초로 갑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터님이랑도 뭔가 서로 간의 상호 교류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그렇죠 이제. 진짜요? 네. 보시면은 이제 칼집 같은 경우도 칼집처럼 안 보이는데 이 그라인더가 달려가지고 칼 뽑을 때마다 이렇게 불꽃이 튀겨가지고 또 이펙트 멋있는 느낌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펙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원하게 보여주려니까 좀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냥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칼이 튀어나오면서 빨간색으로 달아오르고 팀도 나오는 식으로 그 다음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기 튀기는 이펙트 해서 보여드렸어요. 와 짱이다. 이러니까 애니메이터 분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죠 이거는. 키프레임이랑 다 보이니 커피 터치더라고. 만능이네. 네. 이거 러프 단계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정말 대충 하거든요. 선 같은 경우도 드로잉이 진짜 좋으시네요. 드로잉 밖에 할 줄 몰랐어. 아니 채색도 하시는데요? 채색은 당연히 해야죠 이제. 와 네. 대단하다. 이거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처음 왔을 때 저는 뭐 해야죠 여쭤보니까 최대한 아이디어 뽑아봐라. 주제 없이 밀리터리로 다 그렸어요. 피규어 같은 것도 보면서 이거 다음 거는 산업용 로봇 일하는 작업용 로봇을 그려라. 최대한 이제 좀 밋밋하게 특징 없이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 더미 로봇에 붙이는 안전 스티커도 붙어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주인공 캐릭터 미르용 캐릭터인데 약간 비서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처음 2개는 비서 역할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의사 역할로 가는 식으로. 그런데 얼굴들이 다 비어있잖아요. 이제 홀로그램식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헤일로에 보면은 AI 메인 캐릭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그런 홀로그램 느낌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긴 했어요.
총이 나왔네요, 드디어. 드디어 안 그래도 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총 2자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일단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면은 이제 급하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경우가 있어요. 이 3D 그 모델링으로 이미 완성된 총기 풀업을 사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희 회사는 좀 그러지 말고 총기를 있는 거를 쓰되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을 리파인해보자. 오른쪽 보시면은 위에 게 사진 그대로고 밑에 게 제가 리파인한 건데 사실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총에서 상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여기 동그라미 있던 부분들은 물방울 먹으로 바꾸고 개머리판도 상용화된 물건으로 좀 바꾸고 여기 있는 손잡이도 또라든지 모양을 바꾸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총 길이 자체를 좀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계속 가져가서 여쭤보긴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쁜가요? 이런 식으로 괜찮은 말 나올 때까지 하긴 했어요. 괴롭혔지. 1차적으로 이제 유저들이라든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맨 처음에 보는 거는 기믹도 중요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거 아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 총이 기믹적으로 되게 신박한 기믹이 있다고 치더라도 생긴 게 너무 원판이랑 달라졌거나 못생겨져 버리면은 유저들은 못생긴 총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봤을 때 못생기지 않게 디자인하면서 기믹이 또 추가가 된다면 거기서 재밌는 걸 챙길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순서를 두고 있어요, 저는 작업할 때. 그럼 이 부품, 부위, 그 이름들이 다 있었어요. 네네. 이거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의 90%는 알고 있긴 했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주변에 원화가 분들 중에서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분들한테 이런 뉘앙스의 총기를 그리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있냐? 그러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이제 다 덕후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광 씨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사심이 가득했지. 누가 봐도 그 양반이 좋아할 총이야. 아, 덕질하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이제. 버거빌치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이제. 많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런 총기를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싶어 막막할 순 있잖아요. 아니 막막하시죠 이제.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일단 생리대부터 보여드려요.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는 반말이니까 이거 어떤가요? A안부터 한 C안까지. 그래서 괜찮은 거 있다 싶으면은 그 주제를 잡고 최대한 마일드하게 말씀드리죠. 이제 얘가 플라스틱 재질이고 네. 지금 그리신 총기에 얘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꽤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리긴 해요. 구조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대신에 이제 그 신미성을 하다가 너무 말이 안 되면은 제가 제동을 걸어드리는 거죠. 거기 잠깐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들고 있는 총 같은 경우는 데저트 이글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프리셋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 집에 있는 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총 같은 경우도 원래 들으면은 비비탄 총이거든요. 열려있는 거를 보여주면은 좀 더 구조적으로 재밌게 보일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칼이잖아요. 그냥 칼 날리면 재미없으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해보자.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덕질한 것도 이제 총에다가 다 손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그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 이게 간지야. 이게 간지예요, 사실은. 사실 제가 어떻게 작업 진행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지하철을 내리다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담배 피는 로봇을 그려보자. 연초가 있고 물담배가 있으면은 병이 있고 거기 또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네.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겠고 또 테크웨어 입혀가지고 로봇이니까 약간 좀 연기가 나온다는 느낌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온몸에 좀 파이프를 달아볼까. 근데 그 파이프가 실제 곰방대 같은 파이프에 연결돼서 손에 들고 있으면 또 괜찮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끝까지 나와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스케치가 정립이 되고 좀 색칠이 들어간 게 1단계거든요. 그 풀이 들어있고 말할 수 없는 풀. 네. 아, 무슨 풀인가 했다. 네. 아이 말하지 마. 모양 만드는 거. 담배 피고 있는데 얼굴이 진중하기에는 패션 같은 것도 핑크색이고 그러니까 얼굴도 웃는 상으로 했고 파이프도 이 몸에 있는 구멍으로 다 연결돼서 연기가 다 나오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예 몸 위에 있던 외장들 다 덜어내고 안에를 완전 로봇처럼 바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이 생각을 했었죠. 하체 쪽은 레깅스 느낌이니까 다리 근육이 더 세면 좋겠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작업을 하고 신발 같은 경우도 로봇이니까 사람이랑 로봇이랑 신발이랑 섞인 느낌이어도 상관없겠다. 뭐 인체적으로 약간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이게 로봇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구현한 거죠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식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원래 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있는 부품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두 번째가 이미 완성된 아트들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게임 같은 데 보면은 검수가 끝나고 나온 물건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뻐 보이는 부품들이 있으면은 사진을 찍든 핀터레스트 같은 데 레퍼런스를 구하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질감이라든지 모양새를 많이 참고를 해요. 그렇게 첫 번째 레퍼런스를 찾는 방식이고 두 번째 레퍼런스 찾는 방식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이파이 장르 영화라든지 게임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타이탄폴이라든지 데드스페이스 이런 거 보면은 아트적으로 되게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괜찮은 로봇 디자인이 있다, 괜찮은 총기 디자인이 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자료 많이 찾기도 하죠. 기계 자체를 아는 것도 솔직히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막 서스펜션, 컴프레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CNC 공작 기계 이러면 사람들이 오? 네, 정신 나가요, 네. 사실.
멍해진다고요? 네. 보통은 일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완성된 선배님들의 작품이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는 기출문제거든요. 그쵸.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변형하는 것도 점점 쉬워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그 렌더링이 들어간 거죠, 아까 네. 거기에서. 근데 이게 완성 단계는 아니고 기초 렌더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는 작업할 때 그 그림자를 따로 계산 안 하고 일단 캐릭터의 덩어리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포토샵 기준으로 표준을 쓰든 광도를 쓰든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고 최대한 선 살린 느낌에서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대신에 질감 차이는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금으로 된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 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피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레깅스 같은 느낌이라서 광택 최대한 줄여주고, 파인 부분들 이런 거 작업하는 것도 그때 해가지고 작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다가 이거를 파야 돼. 그래서 계속 파다가 어느 부분 완성됐다 싶으면 중간에 빼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는지, 배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신경 쓰면서 작업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배만 발달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복부만 계속 조진 친구야. 그냥 상체층이 되는 거야. 네. 전체적으로 보고 그때하고 보고 이걸 반복해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완성 전이거든요.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고 눈 같은 데 점을 찍어서 하이라이트 부분도 살려주고, 이런 데도 이제 손톱 광택 더 살려주고, 아까보다 섀도도 많이 올라가고, 오버레이를 많이 써가지고 밝은 부분은 맑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검은색을 발라가지고 더 이게 돌아가는 느낌 주는 식으로. 일단 제일 보이는 게 선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선 위에 마스킹을 해가지고 선 위에다가 또 색을 덮어 씌운 거예요. 저는 되게 그림을 샤프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좀 모자란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약간 광택이 없거나 데칼이 모자라거나. 데칼이 모자라다. 어느 부분이 좀 모자라요? 데칼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짜잘한 부분들은 손으로 대충 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든 네. 아니면 포토샵으로 그리든 그렇게 해서 도형을 집어넣는 식으로 완성하는 거지. 이제 이게 완성본. 림라이트가 들어갔네요. 네, 림라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배경이 검은 경우에는 림라이트를 넣어주는 걸로 완성도를 하나 더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빛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명도라든지 이런 게 위에서 빛이 내리는 식이니까 아래쪽에 그림자 레이어로 좀 약간 어둡게 더 묻어주고, 다른 채도가 약간 모자랐던 부분들을 올려주는 식으로 작업을 완성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마무리가 약하긴 했는데, 저 코로나 걸리고 장염 걸리고 나서 재활치료용으로 그린 거라서 디자인이 되게 약간 두서가 없긴 해요. 칼만 많이 집어넣고, 얘가 냉기를 뿜는 친구기도 해서 차량 보면은 네. 에어컨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서 냉기를 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설려 컨셉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등짝 같은 경우도 벌어지고, 이런 은박지 같은 걸 발라가지고 냉동실 같은 데 들어가면 사이파이적인 데서 이런 금박이나 은박 같은 재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우주복 네, 같은 데서도. 네. 열기나 냉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재를 많이 쓰고, 색깔 같은 것도 최대한 가라앉은 색깔 많이 써가지고 화려하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좀 뒷심이 부족했죠 이제. 전혀 모르겠어요. 뒷심이 차고 넘쳐 보여가지고. 아니 네. 이게 밑에가 그리다가 힘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모든 힘을 썼고 전백호처럼 범부가 돼버렸지. 네. 그럼 네. 어떻게 요거를 구상하고 부채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등에 열리는 것 자체는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애가 냉기를 뿜으니까 등 재질이 좀 열려야겠다. 그래서 약간 사이버펑크 2077에 나오는 로봇들 보면은 그 사이버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네. 등짝이 열리거나 하는 식으로 까딱까딱하면서 내가 로봇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약간 등 실루엣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방열판을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그 곤충 유튜브 좀 보거든요, 심심해가지고. 네. 개 멋있는 이라고 안 되지. 괜찮아요. 멋있는 장수풍이가 나온 거야. 네네. 근데 카피가 열릴 때마다 너무 멋있더라고. 등껍질 있고 안쪽에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약간 메카닉스럽긴 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네. 킹수풍뎅이라고 해야죠. 아, 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와, 환장합니다 지금. 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계를 그린다고 해서 기계만 참고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진짜 공학자들도 보면은 일제 참고는 새라든지 곤충, 생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물, 그냥 정말 떠올랐을 때 멋있게 하는데 괜찮게 넣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저는 그 라움 아카데미에서 거의 반질사 위주로 보통 작업을 하는데, 학생분들 니즈에 따라가지고 캐주얼이라든지 약간 시사 그림이 온다면은 그것도 좀 봐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메카닉을 그렸는데 이게 말이 되게 작동을 하는지, 결국에 저희가 그린 그림들이 3D팀으로 넘어가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작업이 다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메카닉을 그리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실무에서 그런 거를 제가 좀 규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이걸 예쁘게 그리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 그거를 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를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아이고,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쳐드리고, 내가 메카닉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반실사 작업물이 좀 대다수긴 하지만 캐주얼이랑 이제 미소녀품 쪽에서도 요즘 메카닉 많잖아요. 그쪽도 작업물 봐드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업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